네,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걱정이 조금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은 2154포인트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최근 4거래일 동안 조금 이렇게 빠져있는 모습이죠. 음봉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이요. 그렇게까지 생각보다는 큰 조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하락폭 좀 더 키워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21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밀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지금 내 종목이 좋다고 해서 샀더니 지금 계속 음봉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하는데 역시 지수의 비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아무래도 우한 폐렴 관련주들만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지금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매도세로 전환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진 만큼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고 전 종목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매도세가 많으면 결국 떨어지는 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이 빠지고 있으니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들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전략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금 전환을 미리 잘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괜히 들어가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우한 폐렴, 우한 교민들이 지금 여기 또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또 주말 동안에 어떻게 또 이야기가 풀어져 나갈지 그리고 어떤 또 과정들이 나오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 오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지수가 한 번 더 3%대, 2%대 급락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역시 조금 더 이제 안정화가 되어 간다면 지금 이 자리 2125포인트 이상에서 바닥을 좀 잡아가면서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는 솔직히 지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지수를 그어놓고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스피는 지금 2100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지지선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신다 하더라도요. 지금은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한 폐렴 관련주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잡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마트 같은 데서도 보면요. 할인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98%, 95%, 막 90% 할인해주는 상품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걸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미끼 상품을 사러 왔다가 다른 거라도 사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도 그래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급등하고 올라오는 종목들은요. 나중에 시장 좋을 때는 전부 다 폭락해버리거나 다시 또 거품이 쑥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경제 전문가들도 올해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괜히 지금 시장 안 좋을 때 올라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라고 하는 종목들을 장기 투자한다든지 스윙 투자하겠다라고 잡아버린다면은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잡으신다고 하더라도요. 타이트하게 3%에서 2% 사이 내에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단기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왕이면 굳이 실력이 없다거나 시간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한다면은 그런 종목을 잡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다음 테마는 이미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책 테마도 있고요. 정치 테마도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빅데이터 관련주, 그리고 보안 관련주, 그리고 빅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충분히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 유의하시면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 잡지 마시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전략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깊어져 나가실 텐데요. 전화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ABL 바이오요. ABL 바이오고요. 23,550원 30%. 아, 23,550원이면은 12월에 사셨네요. 1월 초쯤 되는 것 같은데. 네, 1월 초에서 12월 정도쯤, 네, 그죠? 네, 연말 연초에 네. 사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 사신 거는 나쁘진 않은 선택이었을 수는 있겠지만요. 사실 이 종목은 그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단계에 있던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실적도 그렇게까지 뭐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좋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담이 있는 종목이죠. 지금 제약바이오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과거에는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추세였어요. 적자가 나도 회사의 뭐 기술력이라던가 성장성 그리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면 그것만 됐지라고 하는 게 옛날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그거는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적자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투자 메리트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종목 자체도 약간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8,000원대만 잘 지지가 되어 준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나와줄 때 너무 욕심을 부리신다기보다는요. 만약에 이 18,000원 지지가 되고 급등세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와준다면은 조금 더 멀리 보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 22,500원대까지만 목표가를 잡고 손절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22,500원이요? 네, 그래서 손절하신다는 게 뭐 손실을 내고 이제 나는 주식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는 의견 때문에 지금은 손절 의견 드리는 거니까요. 굿바이 코너 보시면서 이거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거 미리 좀 선정해 놓고 올라오면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매수가까지는 어려울까요? 지금 흐름으로만 본다면은 여기서 다시 올라올 때 지금 이 앞전처럼 뭐 야금야금 올라오게 되면 힘들다 봐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급등세가 한번 만들어지고 이제 거래량이 붙어준다면은 뭐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후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무 큰 기대보다는 22,500원에 정리하고 좀 더 올바른 종목으로 옮겨 타는 것을 우선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리드요. 셀리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6,500원에 40%요. 36,500원이요? 네. 꽤 오랫동안 고생하셨네요. 네, 작년 여름에 공모가 근처라서 샀어요. 아, 공모가 근처라서 사셨어요? 네, 지금이 바닥인 것 같아가지고 추가매수 하려고 하는데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바닥인 것 같으면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바닥인 거를 확실하게 봤을 때 하는 게 좋은데 우리 그 주식을 하다 보면 바닥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을 때 우리가 좋은 바닥이라고 불러요. 네. 무슨 바닥이라고 할까요? 산바닥일까요? 어떤 거요? 산바닥? 산바닥, 쌍바닥이라고 하죠. 두 번의 바닥, W 모양으로 두 번의 바닥을 만들 때 우리가 좋은 바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산바닥, 쓰리바닥은 이제 좀 더 탄탄한 바닥이다라고 확신을 할 때 보는 건데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월 달에 저점을 만들고요. 올라오고 이제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기초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바닥인 것 같기 때문에 매수 한번 해볼까 싶은 자리라면 여기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쌍바닥이 맞구나 하고 매수하는 자리인 거죠. 그러면 지금 바닥인 것 같으니까 해봐야지가 나을까요? 아니면 바닥을 만드는 걸 보고 하는 게 나을까요? 바닥을 만드는 거 보고요. 그렇죠. 주식은 항상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올라오면... 자리는 추가 매수는 굳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셀리드 같은 경우도 사실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고가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회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상장될 때 주가가 지금 요 위쪽에 지금 4만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상장되기 전에도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가 돼요. 그러면 상장이 된다라는 거는 비상장 주식에 있어서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 아닌가요? 호재겠죠, 당연히. 비상장 주식이 상장이 되면은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러면 그 호재라고 한다면 그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그 엄청나게 급등한 상태에서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고가일까요, 저가일까요? 고가예요. 그럼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우리가 보통 1년 정도는 최소 지켜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이 종목의 가치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사는 게 좋은데 미리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다음번에는 1년에서 최소 1년 반 정도 지난 종목을 사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이 종목은 어찌됐든 쌍바닥을 형태를 만들어 주려면은 최소 지금 2만 원까지는 밀려도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만 원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뭐 걱정 없이는 가져가 보자. 대신에 2만 원이 밀리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손절하기 너무 크니까 빠지게 되면 그 다음 바닥을 찾을 때까지는 추가 매수는 계속 보류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럼 제 그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2만 원을 지지해 준다면은 지금 일단은 기초적으로 본다면은 전고점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3만 원 정도까지만 올라간다라고 일단은 목표가를 잡고 제 매수가는 그러니까 그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시청자님의 상황인 거예요. 그죠? 네. 시장이 볼 때는 시청자님의 36,500원까지 끌어올려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3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먼저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2만 원 지지가 되면은 2만 5천 원대부터 3만 원 사이에서 비중부터 조금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니, 삼성전기 때문에 전화드렸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삼성전기 12만 8천 원에 10%. 뭐 오늘 사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엄청 오래된 거예요. 엄청 오래됐어요. 네. 자, 일단 1년... 삼성전기를 지금 이 상황까지 왔을 때 정말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고민 엄청 했어요. 엄청 될 거예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또 떨어지면 또 고생해야 되니까 힘들고 그죠? 하도 안 올라가서 좀 매도했거든요. 매도하셨어요? 하셔가지고 비중이 10%까지 줄어든 거예요? 네. 잘하신 겁니다. 네. 일단 지금 여기서 비중 줄인 건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었고요. 지금 당장은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이제 고점 만들고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도 이제 시장에서도 세상이 계속 좋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전기가 좋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특이한 걸 알려드리면요. 이 삼성전기에 대한 이슈를 한번 찾아보면요. 지금 뭐 현대차증권, 뭐 이베스트증권,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하나투자증권에서 뭐 하고 있냐면은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어요. 네. 목표가를 자꾸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증권사들이요. 앞다투어 가지고 목표가를 올리기 시작하면 거기가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10번 중에 8, 9번이 그래요. 이거는 뭐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요. 다른 종목을 한번 그 대형주라든가 다른 대형주를 찾아보시면은 고점 자리에서 항상 얘들이 목표가를 올려요. 그리고 저점에서는 항상 목표가를 낮춥니다. 그 말은 지금 목표가를 올리고 있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런가? 그런가? 목표가를 자꾸 올리고 있죠, 그죠? 목표가 올리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매도 잘 하신 건 잘하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물량은 지금 바로 팔아내지 마시고요. 시장 영향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시세 중에 있기 때문에 12만 3천 원짜리를 저점으로 보고요. 12만 3천 원짜리를 무너지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추세상으로도 지금 이제 하단부에 거의 왔다 있기 때문에 여기 무너지면은 새로운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만 3천 원 무너지면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올해 고생하신 거 그냥 본전 잘 찾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종목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인터플렉스로 16,000원에 30%를 갖고 있습니다. 16,000원에 30%요? 예.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한 달 반, 2달 됐습니다. 네, 한 달 반, 2달 되셨고요. 예. 일단 인터플렉스라는 이 종목은요, 지금 상승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종목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낙폭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지금 앞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급등을 했다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바닥을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올라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위쪽에 이렇게 사가지고 물량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물량들을 우리가 보통은 악성 대기 물량이라든가 또는 매물대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올라오기만 올라와봐라 내가 판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어려울까요? 예, 어렵겠네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밑에서부터 이런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만 올라오더라도 힘들어서 버거워해요, 원래.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래쪽으로는 저기 7,000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 15,000원까지 올라오는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지금 박스권 제일 상단부에 잡으셨으니까는 유리한 자리일까요? 불리한 자리일까요? 아, 불리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럼 불리한 자리에서 지금 위쪽에서 횡보하고 있던 자리죠. 여기 위쪽에서 횡보하고 있던 자리에서 15,000원 자리가 지지선으로 잘 만들어졌었는데 그 지지선마저 무너지고 내려가면은 들고 가는 게 유리할까요? 손절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 손절해야 되네요, 그럼. 간단하죠. 네, 네. 주식은 이렇게 배우면서 하면 재밌어요. 네, 그래 배우면서 대응하고 이 손실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내 주식 인생이 끝이 난 건 아니고요. 이 손실 났다고 하더라도 이걸 메꾸기 위해서 이런 기본을 조금 공부하신 다음에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면 수익으로 다시 또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인터플렉스는 평행선까지 다시 올라올까요? 어떤 거요? 평행선까지는 다시 올라올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손절하기가 아쉬우니까 다시 올라올까요? 하고 들고 가다가 저 7,000원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손절 안 하고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하다가 5% 손절 못해서 50% 손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시청자님은 그래도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너질 때 바로 손절하는 게 좋았지만 지금은 바로 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약간 올라오게 되면은 한 14,5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회복해줄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 회복해주면 바로 정리하시고 이 13,900원이 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정리했다가 알았습니다. 다시 저 아래쪽에서 12,000원 이하나 11,000원 이하 때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예,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오뚜기요. 오뚜기요. 네. 개인적으로 참 이 오뚜기에 나온 상품을 좋아하는데 매수가랑 비중이요? 52만 5천 원인데요. 네. 20%입니다. 저는 오뚜기에서 나오는 상품을 정말 많이 사 먹는데 왜 주가가 왜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바닥이라서 샀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또.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정확하게 정답을 말해주셨어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바닥이 아닌 거는 누가 결정하냐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해주고 있어요. 네. 뭐냐면 이게 지금 앞쪽 차트를 볼 텐데요. 네. 이게 2015년부터 해갖고 쭉 만들어졌던 바닥이 61만 원 선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오뚜기는 딴 거는 몰라도 61만 원 잘 지켜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바닥을 만들면서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61만 원이 바닥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는 얘가 점점 저기서 어떻게 해요? 네.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바닥이었어요? 바닥이 아니에요? 네, 바닥이 아니었어요. 아니게 됐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바닥이 아니니까 그 다음 바닥 찾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떨어지니까는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는 그냥 바닥이겠지 떨어졌겠지 싶어서 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바닥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바닥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2번 정도 이렇게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네. 이거는 지금 3바닥이라든가 1바닥, 2바닥도 없고 그냥 지금 어떻냐면요, 하락을 하고 있어요. 계속 저점을 내려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기 문제도 조금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지금 경기가 좀 둔화가 되고 그리고 지금 내수 시장도 많이 죽어가고 있고 수출도 지금 많이 이렇게 좀 힘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엮이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거는 매수하셔서는 안 됐던 자리인 거죠. 자, 그러면 네. 지금 자리에서 손실이 큰가 안 큰가를 체크해보면 한 3% 정도예요. 그죠? 네. 손절하세요. 그럴까요? 네, 이런 거는 손절하시는 게 깔끔한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손절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죠? 맞아요. 네, 그럼 빨리 손절하세요. 이런 거는 손절하시고. 손절하고요. 좀 얼마나 기다렸다가 다시 하면 될까요? 저는 오뚜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방송 끝날 때쯤에 굿바이 코너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너무 오뚜기는 다시 올라올 감사합니다.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조금 좀 제쳐놓자. 나중에 이제 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놔둬놓고 굿바이 코너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일정 좀 챙겨드릴까 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진행됐던 무료 강연회인데요. 이번에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죠.